2017년도 4년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옵니다. 이때 뭐가 나오나 보면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했더라도 토지 사용료 내라. 이렇게 4년 전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나왔을 때는 상료 내지 마라, 내라 했죠. 내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요, 요거는 2020년 현재 2020 10월 29일 선고 2017 헌바 200번. 자, 요거는 작년 2020년 10월 달에는 헌법재판소에서 20년간 점유하면은 시효 취득합니다. 요거는 합헌이다. 그럼 요거는 인정을 한대요. 그럼 두 개 다 2017년하고 2020년 위에는 대법원 전합의체 판결이고 밑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인데, 여기에는 보면은 일단은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해서 사용료 내고 이거를 인정하겠대요. 자, 이랬는데 인정하겠다 했는데, 자, 결론은 이제 요거를 이제 번복합니다. 법원에 8페이지입니다. 15번. 자, 대법원에 2021년 4월 29일. 요게 이제 목요일이다. 목요일. 그래 보니까 이게 목요일인데 선고.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죠? 한 3, 4일 전에 선고 나옵니다. 그럼 2017-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로 청구 한번 알아봅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지로를 청구하면은 지로 지급 의무가 있다. 결론은 요겁니다. 결론은 요거고, 이 사건 임야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1940년도, 61년도 설치된 분묘가 2개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묘를 관리하고 있고, 원고는 요거를 이제 한 2014년도에 경매로 일부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해갖고 이제 소송 들어간 겁니다. 내놔라고 소송 들어간. 그래서 원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를 청구할 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서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기각을 당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자, 잘 보세요. 지료를 청구하면은 소유된 날이 아니고 청구한 날,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봐서 이제 분묘기지권자한테 폐하기를 만들고 우리 상고를 기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면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한 의무가 있다. 자,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도 결론은요, 쭉 읽어보면은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이의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분묘기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에 분묘기지권자, 묘주인 말입니다. 묘주인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을 의무를 부담해 봐야 한다. 이래가지고 요게 이제 조금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절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인정을 하겠는데 지료는 주라. 언제부터냐? 내가 2014년부터 취득했다. 경매로. 그게 아니고 2019년도에 소송을 걸었으면 19년도부터는 이제 주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료를 얼마나 줘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의뢰인에서 의뢰한, 자, 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았어요. 이 대지죠, 대지. 대지를 낙찰받는데, 요때, 법원에서, 자, 지료는 그거죠. 서로 협의되면 그걸 하면 됩니다. 그만 한 달에 50만 주이소, 100만 주이소, 오케이. 이러면 간단해요. 근데 한 사람은 100만 주라고, 줄 사람은 50만 주라고. 그럼 법원에 이제 소송이 이제 붙는 거죠. 나 그럼 못 주겠다. 이러면은 이제 법원에다가 달라는 사람이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지료를 안 주네요. 이래가지고 이제 지료 청구 소송하죠. 그러면은 이제 지료를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법원의 판사님이 이 금액 감정하다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감정평가기관에 연락합니다. 자, 너가 요거를 감정을 하고 땅값이 얼마인지 정확히 감정하고 현재 감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료 임료를 얼마쯤 되는지 정확한 해답서를 빼겨달라.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판사님이 그대로 판결 내립니다. 그죠? 내리는데, 여기에 대지에 대해서 빈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이야기가 붙은 것은 쭉 읽어보시면요. 임료 산정할 때는 이제 지로는 세 가지 방식이 있대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임대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 방식, 수익 분석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가 요거는 많이 씁니다. 원가 방식. 요거는 적산법 해가지고, 자,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9페이지, 9페이지 위에입니다. 적산법 해가지고요. 원가 방식, 적산법 해가지고, 적산법이라 하면 가격 시점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의 기대율로 꼽혀서 산정된 기대 수익에 관한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를 하냐, 감정평가 용어니까. 자, 적산법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 적산법은 이 표를 보면요. 중간에 보면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 지침이 있어요. 지침에 보면 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0.3% 주래. 쉽게 말하면은 나대지에 대해서는 3%를 주세요. 이렇게 답이 나오세요. 나대지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 3%는 어디서 나오느냐? 17번입니다. 17번이 적산법입니다. 과거 적산법에 따른 적산인율을 구할 때는 별표 7의 기대율 적용 기준율표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는데 개정되기 전에 표가 더 쉬워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자, 여기 봅니다. 뭐고?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 막 꺼낸 거 있죠. 요게 2018년도 개정되기 전까지 한 20년 넘게 쓰던 겁니다. 이 표를 썼어요. 이 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예로 강남에 상가를 낙찰받았다 이렇게 하면요. 보통 이런 이제 밑에 땅만 낙찰받았습니다. 그럼 건물주한테 지로 돌아가겠죠. 그때 한 8% 정도 주라는다. 8%. 그럼 지금도 주택을 받았다. 예로 아파트 밑에 아파트 대지거이나 뭐 주택이다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움직여가지고요. 지금 한 4.5%를 많이 해요. 4.5%. 자, 써놓죠. 상업용지는 막 8%, 8%. 그 다음에 주거용지는 막 4.5, 막 그 정도, 4.5. 어떨 때는 지금은 또 금리 많이 떨어졌고 4%에서 한 4.5, 여기서 많이 움직여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는데 농지하고 임지, 아까 우리 이제 줄락자만 농지 임지죠. 농지 임지는 요 보니까 높은 것이 4%, 그 다음에 임지는 한 1.5% 내외. 그럼 우리 전기요금이 1%니까 막 1.5, 2%막 여기서 많이 좀 움직여 본 게는. 알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이제 이게 여러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줄 수는 없고 1에서 2%막 여기서 많이 움직이네요. 1에서 2. 그 다음에 이제 경작성이 좋고 이건 알겠죠? 묘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1에서 한 2% 정도는 수익률 지로를 달라할 수 있다. 여기입니다. 그럼 1억 같으면 얼마인가? 1억 2천만 날짜 받았는데 1억 같으면은 2% 같으면 1년에 200만원이죠. 200만원. 1년에 200만원. 1%면 100만원. 우리 전기요금 지금 1%죠. 1% 정도 되고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저기서 이제 처음에는 지로 달라 이러면 안 되고 금액이 조금 약하니까 그냥 무대부로 달라해야 됩니다. 알겠죠? 내용을 보내가지고 뭐 한 기당 뭐 2, 30만원 뭐 3, 4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내가지고 저기서 그러면 오케이 KP 뭐 끝나는 거죠. 끝나는데 내가 뭐 50만원 캤더니 한 기당 50만원 캤더니 야 너무 비싸게 본다. 그럼 못하겠다 답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소송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금액이 이렇게 1, 2, 3%서 움직이더라. 알겠죠? 한번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지로 청구와 지로 산정 기준에 대해서 지로 청구는요, 당사자 간의 협의를 따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은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하면 됩니다. 법원이. 자, 지로 산정 기준은 토지 보상 평가 지침 기준에 있는데 지로는 임대사업 비교법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 예로 주변에 이런 거래가 잘 없다 하면은 적산법에서 지로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 산자능비도 쭉 나오는데요. 이 표를 보면은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다가 쭉 보면은 D표 봅니다. D표. 이 표가 이제 지금 바뀐 겁니다. 2018년도. 아까 막 줄 막 꺼낸 거 있죠. 거기 2018년도 이제 변경이 폐지가 되고 여기 이제 바뀐 표입니다. 여기 바뀐 표인데 여러 뭐 아파트, 옐리 뭐 다 있죠. 상업용 뭐 쭉 있는데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힘드는데 오히려 여기 보면은 농지 그죠? 1에서 1%, 기타 농지 1에서 3%, 임지는 1.5%, 자연임지는 1%, 막 이렇게 해서 아마 이쪽에서 많이 움직인다. 지로 판결할 때는.
알겠죠? 여기 현재 지금 살아있는 움직이는 적산법, 그죠? 적산법에 나온 막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해요. 이게 CD 금리였고 막 있는데 이건 다 놔두고요. 여기도 보니까 농지 임지 해가지고 쭉 표를 보면은 주로 요 표입니다. 요 표. 요 표에서 막 움직이는데 아마 1에서 2% 아마 그 정도 주라고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9번. 우리 창원시 대지권을 수강생이 이 아파트, 빌라입니다. 빌라 한 18세대 밑에 있는 대지, 토지만 낙찰받아요. 토지만. 법지권 그런 거 보니까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3억 2,100에 낙찰받습니다. 그럼 이게 소송이 많이 걸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3억 2,100에 낙찰받고 원래 감정은 한 5억쯤 됐어요. 됐는데 이게 한 3억 2,100에 낙찰 받아가지고 자 봅니다. 13일 1927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겁니다. 요거 추산동에 있는 요겁니다. 요건데 요게 이제 수강생이 자, 뭐 팝니까 지금? 대지를 판다. 건물은 빠지고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18세대 18세대 있는 연립 이거는 빠지고 밑에 깔린 땅만 낙찰받았어요. 수강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누가 5억 6천에 낙찰받습니다. 미납했죠? 뭡니까? 기분 나쁘죠? 아무도 안 들어와서 집밖에 안 나와서 여보야 몇 등 했노? 1등. 몇 명 들어오는데 내 혼자. 얼마 더 썼노? 2억. 사모님 뭐랍니까? 아이고 100만원 더 쓰지 뭐 2억이라 더 쓰노? 이땐 그죠? 그래갖고 이제 미납시키고 나면 다시 보통 유찰 많이 된다겠죠? 그 다음에 또 몇 명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 수강생이 69만원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3억 2,100에 낙찰 받는데 이게 5억 6,100 써냈죠? 그럼 여기 보면은 감정가는 지금 원래는 5억 2,200입니다. 알겠죠? 그죠? 자, 이래고 아파트 18세대에 이 땅을 낙찰 받는데 그러면은 요렇게 낙찰은 받고 그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게 17년도고 경매 넣을 때는 2000 언제고 땅이니까 여기네. 자, 2013년도 경매 넣고 2013년 경매 넣고 낙찰을 잔금 배당할 때가 2017년기에는 벌써 시간이 한 4년 흘렀죠. 그러고 1차도 5억 6,100에 좋다고 받은 거 아닙니까? 자, 요거를 지료를 소송했더니 얼마를 주느냐 했더니 요 보면은 감정평가서 안에 조금 제가 잘란 겁니다. 그럼 요 보면 임료에 산정해 가지고요 보니까 한 7억 3,400 정도 계산을 해서 4.5% 주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밑에 거는 한 4.5 그죠? 상가는 7에서 8 그 정도 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 4.5 나왔어요. 4.5. 자, 그 다음 봅니다. 평택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대지에 이런 나대지에 낙찰을 받아서 지료를 달라 했더니 3% 정도 주라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빈터 우리 보통 주거지에 3% 그럼 아파트 뭐 4.5 주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임야 농지 이제 그거는 아까 표를 보니까 한 1에서 2%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느낌이 판결이. 자, 그 다음 봅니다. 20번 토지 사용료가 정해진 경우에 지체된 지료가 2년분 이상일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였다. 자, 여기는 지료를 서로 주기로 했는데 안 줘요. 안 줘. 그러면은 위에 건물이 여러 법이상권이 성립해도 성립 안 한다 철거주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료를 서로가 합의해 가지고 판결해서 2년 주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2년 주면 되는데 안 줘요. 안 주면은 그거를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은 니는 이제 철거 대상이다. 이제 존치가 아니고 철거 대상이니까 너는 이제 철거해라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겁니다. 철거해라고 소송을 걸면은 철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존치가 안 되고 철거 대상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밀리면은 안 된다. 그죠? 2년 이상. 그럼 2년 이상도 요거는 이제 밀리면은 법정권도 소멸까지도 되고 철거 대상으로 존치해서 철거로 바뀐다. 막 이런 판례가 있고요.